20대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서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챙겨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훼손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나오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99년생 만 23세 정유정입니다. 지난 26일 정유정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자신을 학부모라고 속이고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중학교 3학년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미리 사둔 교복을 입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정유정은 계속된 추궁에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계획 범죄라고 순순히 자백하고 우리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말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이 충격을 줬던 이유가 따로 있었죠. 참 끔찍한 살인이었습니다. 특히 정유정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일상에서 우리가 익히 사용을 하고 있던 중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살인 대상을 물색했다라는 지점입니다. 당시에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겨냥을 하는 칼부림 사건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한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그리고 나의 일상을 무너지게 한 대표적인 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많이 받은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수개월 전부터 살인 대상을 물색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살인할 대상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인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충격에 빠졌었고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매우 좀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했다고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요. 이제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정유정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정유정 측에서 즉각 항소를 했죠. 보통 항소를 할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우발적이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소의 이유를 드는데 본 사건은 철저하게 살인을 위해서 계획되고 설계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재판부의 판정에 불복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작년에 왜 돌려차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방안이 잘 마련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나설 수 있는 크게 2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2가지의 변화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 피해자 지원 센터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 지원 센터의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16개 구군에서 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즉각적 구호 조치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뭐 격리를 해야 되는 수용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지원이 좀 더 여유 있게 되었다라는 지점에서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의 대상에서 그동안 스토킹 범죄만 다루어져 왔던 부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도 함께 지원을 하게 되게끔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젠센터라는 곳에서 그동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상만 격리 조치를 해왔다면 데이트 폭력까지도 좀 확대를 하면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변수를 최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지점이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더하여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애프터케어의 관점에서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좀 쌍방향으로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까지 법무부가 현재는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네. 지금 저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한동훈 전 장관께서 그 피해자 제도 개선 TF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지 정책을 네네. 마련할지 지금 네. TF팀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피해자에게 자동 알림을 해주는 자동 알림을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신고도 하거나 본인을 숨길 수도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죠. 전자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보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행정적 차원에서 이런 접근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엄벌적 차원에서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네. 또 강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엄하게 해야죠, 정말. 네, 엄하게 다스려야지 범죄자들 또 그리고 범죄를 하고자 계획하는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이런 계속 제도 개선과 또 엄벌주의가 좀 융합돼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